수업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궁금증이 피어나는 국어 시간 국어 교과실에서 함께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태블릿 PC 다들 잘 챙겨왔나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태블릿 PC를 가지고 하이러닝 게시판 속에 있는 하이국어 페이지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접속하는 것 100% 접속률 선생님이 화면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국어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오늘 함께할 단원명 같이 살펴볼게요. 뭐라고 적혀 있나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오늘 학습할 단어는요. 문학과 다양한 해석입니다. 이 단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배움을 일으켜볼 배움 목표 2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적혀있는 배움 목표 천천히 읽어볼까요? 네, 첫 번째 배움 목표는 바로 적절한 근거를 들어서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 해석을 할 때 적절한 근거를 들어야 한다라는 배움 목표가 있고요. 두 번째 배움 목표는 뭘까요? 잘 읽었습니다. 바로 근거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해석을 해보고 그리고 그 해석을 비교하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입니다. 이 2가지 배움 목표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할 활동 2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할 활동은요. 활동 첫 번째. 바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근거를 바탕으로 해석하는 활동. 그리고 배움 목표 2번째와 관련해서 우리의 2번째 활동은요. 활동 2번째. 바로 다양한 해석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비교. 자, 이 2가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배움 목표와 단원명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수업 시작 때 사용하는 게시판 무엇이 있죠? 맞습니다. 오늘도 물음표 게시판을 열어두었습니다. 물음표 게시판.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과 관련해서 드는 궁금증을 지금부터 수업이 끝날 때까지 자유롭게 올려주면 선생님과 또 학급 친구들과 같이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첫 번째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소연이가 올려주었네요. 소연이의 질문을 보니까 해석이랑 감상이랑 다른 건가요? 하는 질문을 올려주었어요.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해석과 감상을 생각했을 때 감상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것. 어떤 작품을 봤는데 그 작품 너무 좋았어. 나는 정말 감동적이었어. 라고 하는 것을 감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해석은 우리가 오늘 배울 것처럼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왜 내가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왜 좋다고 생각했는지를 풀어내보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소연이 잘 이해되었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오늘 첫 번째 활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근거를 바탕으로 해석을 할 작품을 선생님이 준비해 놓았는데요. 여러분들 하이국어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바로 자료 1이라고 적혀있는 작품이 있을 겁니다. 그 작품의 내용 뭔지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 작품의 제목 무엇이죠? 봄입니다. 이성도 작가가 쓴 봄이라는 작품인데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기에 앞서서 처음 만난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의 힌트를 줄게요. 먼저 봄이라는 것은 이 작품 속에서 너를 말한다는 것을 선생님이 미리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품에서 너라고 호명하고 있는 이 봄을 뭐라고 생각하고 썼을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가져와야 하는 근거는요. 바로 시에 나타난 표현과 구절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 가지 먼저 시범을 한번 보여볼게요. 이 작품에서는요. 바로 처음 부분에 보면 시의 중반 부분을 보면 봄에 대해서 봄이 눈부셔
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은 눈부신 존재가 봄이야? 그러면 봄은 고귀한 것일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지금 작품을 읽으면서 구체적인 구절을 근거로 들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 라는 것을 패들렛에 우리 함께 올려서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20분의 시간을 줄게요. 활동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 손조의 지우가 손을 들었네요. 뭐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지우는 벌써 활동을 마무리했군요. 지우가 뭐라고 정리했는지 선생님이 한번 볼게요. 지우가 근거를 들어서 지우 나름의 해석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패들렛에 지우 말고도 활동을 마친 친구들 그리고 올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다른 해석들에 공감이 가는 해석이 있다면 하트를 주고 혹은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이야기해보고 싶으면 피드백 댓글을 다는 활동을 한번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이 각자의 해석을 근거를 포함해서 적어보는 활동 패들렛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내 의견을 발표로도 표현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의 발표를 들어볼 건데요. 누가 먼저 발표해볼까요? 사조에 앉아있는 태연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태연이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연이는 어떤 구절에서 어떻게 해석했는지 말해주었는데요. 태연이는 이기고 라는 구절에서 봄은 이기고 오는 존재구나. 그래서 봄은 승리자, 어떤 이긴 존재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았대요. 태연이가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발표해볼 사람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러 사람의 발표를 우리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다들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나름의 해석을 잘 마무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쉬는 시간을 갖고 이 다음 시간에 여러 가지 해석을 비교해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10분의 쉬는 시간을 갖는데 쉬는 시간 동안에도 혹시 궁금한 점이나 생각해볼 거리가 있으면 우리 물음표 게시판으로 공유해주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쉬는 시간이 끝났어요. 지금 우리 두 번째 활동을 시작해 볼 건데요. 재현이가 우리 쉬는 시간 동안 물음표 게시판에 질문을 올렸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재현이의 질문은 재현이는 해석에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올려줬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정답이 있다고 사실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해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음으로 느끼는 감상이 먼저고요. 그 감상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따져보는 가운데 그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근거를 대고 해석을 한다는 것은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석을 들었을 때 공감이 가야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의 그 해석 일리가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크게 여러 사람들과 나누어서 공유를 하게 되는 거고, 그게 자칫 정답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해석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처음 활동에서 한 것처럼 해석을 하면 된답니다. 재현이 도움이 되었을까요? 네, 다른 친구들과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석 비교 활동을 해볼게요. 여러분, 하이 국어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선생님이 올려놓은 자료 2가 있습니다. 자료 2. 여러분, 자료 2의 내용을 보면요, 가와 나라고 제시되어 있는 두 글이 있어요. 이 글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봄이라는 시를 쓴 이성구 시인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각 자료에 따라서 우리가 앞서 해석해 보았던 봄에 대한 해석이 더 많아지고 더 넓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가, 나를 읽고 이성구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둠별로 앉아있는데 이 읽고 생각하는 활동은 개인별로 진행해 볼게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5분의 시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 이 글 잘 읽으면서
이성부 시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간단하게 가와 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먼저 가 내용은 어떤 내용인 것 같았나요? 여기에 적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읽었는데 고통스러운 농촌 현실 그리고 가난한 민중 노동자의 모습이 표현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것을 다양한 고통, 아픔에 대한 시를 쓴 사람이라고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나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나요? 여기저기서 또 잘 대답했어요. 먼저 처음에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독재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렇죠.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이 시인이 이야기를 했다. 그것이 1970년대라는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독재라는 시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바탕으로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모둠 활동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앞서 작품 자체를 보고 해석한 것, 그리고 가 자료를 보고 해석한 것, 그리고 나 자료를 보고 해석한 봄에 어떤 뜻이 있는지를 모둠원들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우리가 항상 정리하는 패들렛 게시판에 모둠원들이 정리한 내용 3가지를 한번 올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각자의 해석을 비교한다는 것은 서로의 해석에 대한 평가도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려진 해석을 보고 하트를 주고 받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피드백 댓글을 다는 활동까지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선생님이 30분의 시간을 줄게요. 시작! 1조에 닝닝이가 손을 들었네요. 닝닝이 뭔가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닝닝이는 아까 나 자료를 읽을 때 바로 순환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졌군요. 지금 모둠 활동 중인데 짝인 상우한테 한번 상우나 모둠원들한테 한번 물어봤을까요? 다들 뭔지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군요. 선생님이 한 번 더 풀어서 얘기를 해주자면 다른 타에 의해서 고통을 겪는 일을 우리가 순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도 사전은 아니죠. 닝닝이가 이 단어를 궁금해했으니까 이 사전에서 직접 이 단어 찾아보고 오늘 수업 끝났을 때 우리 반 국어 사전에 정리해서 올려주는 활동 해볼까요? 좋습니다. 혹시 닝닝이랑 도와서 같이 해볼 사람 있을까요? 짝인 상우가 손을 들었네요. 그럼 둘이 그 활동 나중에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모두의 모둠 활동이 잘 마무리되는 것을 선생님이 스크린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서로 하트를 주고받고 또 피드백을 다는 것까지 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나누는 모습 선생님이 지켜봤는데요. 그렇다면 정리된 여러분의 다양한 해석 한번 먼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죠. 그렇다면 어떤 조가 자신 있는 해석을 한번 말해볼까요? 5조에 재현이가 손을 들었네요. 5조에서는 어떤 이야기 나누었을까요? 재현이네 조에서는 나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해요. 그래서 봄을 어떻게 보았다? 기다리는 존재고 언젠간 오는 존재라고 보고 독재에 대한 민주주의 세계가 올 것이다 라고 보았다고 합니다. 재현이의 조에서 구체적으로 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 있을까요? 2조에 가인이가 손을 들었네요. 가인이 한번 발표해 볼게요. 2조에서는 가를 바탕으로 해석을 했는데 여기서 가는 더 나아진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보았다고 합니다. 2조에서도 발표 구체적으로 잘 해주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다양한 해석, 작품 그 자체로도 해석을 해보고 다양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도 해석해보는 활동을 했고요. 서로에게 더 잘 정리된 내용이나 공감이 가는 내용, 평가까지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마치면서 여러분들 배움 일지에 오늘 학습했던 내용 정리해서 올리고요. 그리고 오늘의 수업을 닫는 문제 3문제, 그리고 다음 수업을 여는 문제 3문제
미리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사의 피드백은 학생들의 학습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형태의 피드백을 제공하였으며 그 피드백이 학생들의 학습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잠시 제 수업을 성찰한 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수업에서 세 가지 피드백을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물음표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이었습니다. 물음표 게시판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시작 전이나 수업 시작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질문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이에 대해 교사가 그 질문을 확인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학생 개개인의 새로운 학습 목표가 될 수 있는 답을 해줄 수도 있고, 또한 또래 친구들이 같은 눈높이에서 한 질문을 나눔으로써 학급 전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조금 더 수업에 관심을 갖고 흥미를 느끼면서 자신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사용한 것은 수업이 빠른 학생에 대한 피드백이었습니다. 수업 중에 1조에 지우가 자신의 활동이 빨리 마무리되었음을 저에게 이야기하였고, 저는 그에 대해서 지우가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심화 과제를 제공하였습니다. 다른 학생의 의견을 보고 하트를 주고 받거나 혹은 피드백 댓글을 달아서 더 많은 의견을, 자신의 의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 평가까지 하는 또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배움이 빠를지라도 수업에 계속 집중할 수 있는 안내를 해주었으며, 그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심화 활동을 함으로써 더 나은 깊이 있는 사고력을 키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사용한 피드백은 배움이 느린 학생에 대한 피드백이었습니다. 마지막 차시에서 닝닝이라는 다문화 가정 학생이 어휘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 그 어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더욱더 정확하고 국어 능력에 도움이 되도록 사전을 찾아볼 것을 권하였습니다. 닝닝이는 학교 수업 시간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휘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수업에서 소외감을 느끼기 쉽기 때문에 우리 반 국어 사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급 학생들과 교류하면서도 수업 시간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자기 반의 학습 목표를 만들어 도달할 수 있도록 구상하였습니다. 이처럼 세 가지 피드백을 학급 내에 다양한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학생들 모두가 수업에 집중하고 흥미를 느끼며 소외되지 않는 수업을 구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생들의 학습 스타일은 다양하며 이에 맞는 교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효과적입니다. 이번 수업에서 다양한 학습 스타일을 가진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교수 방법이나 자료를 활용하였는지 설명하고 그 결과 학생들의 학습 참여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 제 수업을 성찰한 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스타일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배움이 빠른 학생과 느린 학생,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과 모두와 교류하면서 학습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움이 빠른 학생과 느린 학생에 관해서는 앞선 질문에서 답변하였으므로 배움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과
그리고 여러 명이서 교류하면서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을 위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에 대한 방안입니다. 저는 개별 학습 활동이 두 가지일 때 기본적으로 개인 활동과 모둠 활동으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작품을 살펴보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패들렛에 공유하여 자신의 답안을 정교화하고 다른 개인들의 답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동에서는 모둠 활동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더 다양한 의견을 직접 소통하면서 교류하고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제가 모둠을 구성하기 위해서 더욱 세부적으로 사용한 방법은 학습 말미에 사용한 수업을 닫는 질문과 수업을 여는 질문입니다. 특히 수업을 여는 질문은 수업을 실제로 하기에 앞서서 학생들이 수업 주제와 관련하여 관심 있는 내용이나 학습 성취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모둠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학습을 좋아하는 학생과 교류하는 학습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모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 양식과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배려한 교수 방법을 사용하여서 학생들이 수업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참여하는 데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적 학습을 좋아하고 그래서 첫 번째 활동이 빨랐던 학생은 심화 자료를 제공하였고 교류하는 학습을 좋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소통 방법을 에듀테크로 구현하였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학생 특성을 이해하고 맞는 수업을 설계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수업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특히 실험이나 실습 등 학습 활동에서 안전교육을 어떻게 실시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 제 수업을 성찰한 뒤 답변하겠습니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 저의 교과인 국어 수업에 앞서서 제가 활용했던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수업에서 시간상의 문제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첫 번째로 활용한 것은 태블릿 PC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확인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태블릿 PC를 미리 다 충전해서 가져왔는지, 그리고 접속을 하는데 기기에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와이파이 상황이 양호한지 등을 학생들과 미리 확인해보고 그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접속률이 100%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사용한 두 번째 방안은 학생들의 모둠 활동에 있어서 모둠 규약을 항상 고려하는 것입니다. 제가 활용한 패들렛 페이지는 모둠 활동 페이지일 경우 학생들과 학기 초에 만들었던 모둠 활동 규약이 첫 번째 페이지에 보이도록 구성을 하여 모둠 활동을 시작하기 전 함께 나누었던 모둠 규약을 서로 환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둠 규약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 중에 학생 간의 다툼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발생하더라도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실 수업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학생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업 시간 넘겼나요? 딱 15분이 새로 무드 활동을 할 때마다 규약 언급을 해야지라고 넣었는데
까먹어요. 아까 첫 번째 세트에도 적어놨는데 까먹고.